오늘로 총선 3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은 텃밭 공천 둘러싸고 뒤늦게 내용이 좀 시작된 것 같고 민주당은 현역들이 무더기 경선 탈락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길라잡이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이렇게 하기에 좀 어색하긴 한데 두 분 다른 방송에도 가끔씩 이렇게 하십니까? 사이 좋은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서정욱 예. 변호사님? 억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두 분 다 돌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에 갔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양평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부여해야 됩니까? 수원은 이제 우리 기초단체 중에 5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의 정치 1번지죠. 아하. 그런데 국민의힘이 5대 0으로 졌어요. 5개인데 다 졌다. 이번에 5대 0으로 되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 벌써 3번째 방문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양평은 원희룡 장관은 이제 고속도로 이거 공격하려고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원희룡 장관 취임 전의 일이고 처가댁에 땅값 올려주려면 IC를 만들어줘야지. JC 있잖아요. 네. 분기점이 옆에 오면 땅값 떨어집니다. 먼지만 하고. 그러면 이게 처가댁에 땅값 올려주는 게 아니고 빤 맞아요. 따라서 이게 양평 이거는 헛발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헛발질이다. 자, 김지호 대변인. 네. 한동훈 위원장의 수원 방문은 민주당의 수년간 집권하고 있는 수원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시도로 보이는데 수원하면 사실 전통시장. 전통시장하면 지역화폐인데요. 네. 이 정권 들어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수원을 그렇게 방문한다? 전략적 미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주 큰 미스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헛발을 내딛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양평을 방문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처가, 즉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과 수사농단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디올백, 양주, 샤넬 화장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터져 나오는 데 비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환기시켜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작 자체는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도에서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 유세. 이것도 뭔가 전략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숨은 전략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충청권이 가장 기대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4년 전에 민주당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게 분위기가 충청에 상당히 바람이 불고 공천을 잘했어요. 전부 이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경선으로 현역들이 거의 불패로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충청을 승부수로 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릴 때 자란 데가 이제 청주입니다. 거기에 성당에 복사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연고도 있기 때문에 충청을 전략 거점으로 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험지로 올라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 서울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는 취임한 지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국 순회를 3회 이상 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정무조정부실장 했을 때 기획을 했는데요. 수행도 하시죠? 수행은 잘 안 하고. 그렇습니까? 충청과 부산은 사실 민주당의 아주 전략지이기 때문에 1년에 3, 4차례 이상 방문을 했고요. 특히 충청도 같은 데는 하이닉스, 청주 하이닉스도 이미 방문했고 그다음에 지방대 서울대 만들기 같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민심부터 다 잡고 전국적인 지원 유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다 보면 가면 전통시장은 꼭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여야 대표 먹방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 가는데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어. 막 한동훈 위원장 보려고 막 난립니다. 구름처럼 이게 인파가 몰려들어요. 어제 수원에 봤잖아요. 이게 저는 여야 대표의 인기, 현 인기다. 절대 이게 국민의힘 동원 아닙니다. 물론 이게 위원장들이 일부 동원할 수는 있겠죠, 당원들이. 그러나 그 표정만 봐도 동원된 사람이 멀뚱멀뚱 서 있지 그렇게 한동훈 한번 보려고 그렇게 난리치겠습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가 상당하다 봅니다.
네, 김재우. 예, 이건 뭐 개인적 의견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유세장이나 우리 당 유세장 가봐서 아는데요. 네. 국민의힘 유세장의 특징은 한 유세 시작하기 3시간 전부터 관광버스가 구름처럼 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동원이 많이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에 전통시장 상권을 위한 지역화폐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정도로 상권과 상인 관련 정책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연히 방문횟수도 많고 자연스러운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출마도 못 해본 여당 초보 대표이고 최근에 스타벅스는 비싸잖아요. 스타벅스는 서민이 먹기 부담스럽잖아요 등 발언에서 알 듯이 전통시장 방문 자체가 낯설고 역시 전통시장 먹방도 어색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고급 프랜차이즈 어떤 상권에 어울리는 국민의힘 대표다.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구 식당에 잘 어울리십니다. 하나 이슈가 된 그 사진이 있습니다. 두 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그 후보 그리고 또 이천수 이제 후원 회장인데 그 유세를 하는 사진인데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입니다. 특히 이천수 회장한테 이제 몰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저는 원희룡이 좀 불쌍하다.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되면서요. 선거도 됩니다. 또 됩니까 이게 또? 앞으로는 이천수 후원회장이 조연이잖아요. 조연이죠. 본인이 사인해 주지 말고 저 옆에가 좀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약간 어떤 상황상 본인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던데 엄청 몰렸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옆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사실 국토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개항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개항 주민한테 어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개항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개항 주민한테는 중요한 어떤 시설이죠. 그런 거 어떤 정책적인 공약은 안 하고 그냥 쇼맨십, 그다음에 뭐 유명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참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은 그 장면이나 가서 그리고 찍힌 장면이 그래서 순간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장면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면만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거고요.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선거 자체에서 원래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토론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또 민주당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하고 있고 토론을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토론은 하는 게 맞습니까?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보고 우리 언제든지 토론하자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무서운 거죠. 조선 제일혈을 가진 토론의 달인이니까 괜히 토론하다가 망신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토론할 때마다 거짓말해가 기소된 게 많아요. 옛날에 토론하다가 김영환 후보 그때 형 강제 입원 없다 해가 재판받았죠. 그다음에 또 방송 토론하다가 김문기 씨 옛날에 몰랐다 해가 재판받고 있죠. 그다음에 국감할 때도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4단계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토론하면 한 위원장은 출마를 안 하죠. 그럼 여기 허위사실 공표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하면 또 기소됩니다. 법인카드 이 대표 알았어 몰랐어요. 물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다음에 김인섭 씨 언제까지 알았어요? 올해까지 알았거든요. 근데 2012년에 모른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위정교사 김진성 씨 문자 보면 형님 막 이런 옵니다. 이런 게 한동훈 위원장이 날카롭게 질문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답안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토론을 피하는 겁니다. 빨리 응하라. 토론을 피하는 거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선 제일의 혀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조선 제일의 혀다. 저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따라서 규정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출마를 못하니 심심한가. 그래요? 지금 의료 대란, 의료 무정부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요. 병원은
병원은 적자가 쌓이고 그렇죠. 약급, 의료산업 전체가 붕괴 위기인데 이런 의료 무정부 상태를 제대로 인지조차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정 토론을 하고 싶다면 개항에 출마한 어리령 후보 공천 걷어들이고 개항 출마해서 이 대표와 TV 토론 추천하길 바랍니다. 아, 거기서 지역구에서 그렇죠. 토론해라. 네. 이게 총선하고 대선도 구분 못하고 지금 대권병 걸린 사람처럼 계속 지금 뭐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초보라 대선과 총선도 구분 못하는 거고요. 자신 있는 게 말장난.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조선 제1의 혀라고 서정욱 변호사. 이 예. 보수 패널이 이렇게 인정하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심심풀이 제안을 한 것을 보이고요. 어디 좋은 지역구 예를 들면 강남이나 TK 한번 출마라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말씀 중에 내용들 뭐 재판 중인 내용 많고요. 또 이 내용들 두 분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론도 토론이지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민생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또 민주당에서는 그 관련해서 이거 강권 선거 아니냐 이 논란도 있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18차 민생 토론 지금 제가 중입니다. 이 방송에서도 한번 한 것 예. 같은데 바로 이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되돌아봐라. 4년 전에 문 대통령도 그러면 총선 있으면 지금 이게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청와대에 그냥 갇혀 있었습니까? 예. 다 그때 부산도 가고 어디 갔잖아요. 그러면 총선 있으면 이게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총선과는 무관하게 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민과 토론하고 민생 토론하는 거 이거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토론이 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 아마 이게 과거 역대 모든 정권마다 이랬다고 저는 봅니다. 아, 다 그랬다. 예. 선관위에서 판단을 내려주면 끝날 문제인데 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관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대대적 소환과 압수수색으로 정부 여당의 편향적 보도가 판을 치는데 선관위라고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으로 선거관리에 임할 선관위마저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 저거 뭐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좀 뒤늦게 공천 좀 갈등이 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당내에서도 이게 시스템 공천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오컬트 공천이다, 파묘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김웅 의원이 비판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김웅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뭐 국민의힘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뭐 불출마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네. 물론 이제 모든 공천은 경쟁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런데 갈등도 시스템 내에서 갈등을 해소한다. 그래서 이제 다 이 신청이나 재심이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한 위원장도 이제 나가면 절대 복당 안 시킨다. 한 위원장의 말은 실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빈말 안 해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 달라요. 아마 이제 울산의 이채익 의원 그 아마 이제 탈당해서 네. 무소속 그 외에는 큰 아직 탈당이나 큰 건 없어요. 지금 이게 이준석 신당에 간 의원이 없잖아요. 이삭줄 나다가 현역이 없잖아요. 예. 허은아 빼고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 갈등 정도는 충분히 시스템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유영아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이른바 친박 인사들 공천이 되면서 TK 뭐 지역의 지금 현역들도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네.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언니 동생 공천 의혹에 이어 오컬트 파묘 공천 여기에 극단적인 태극기 공천까지 하고 있다. 이게 태극기 공천.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은 탄핵당했던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인 유영아 도태우를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태극기 공천이고요. 국민 눈높이 운운하더니 고인물 썩은 물도 부족해 국민의 손에 탄핵당한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니 도로 새누리당을 인정한 꼴이고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정면으로 부정한 태극기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공천이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네. 도태우 변호사는요. 네. 치열하게 경선을 통해 있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논외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영아 변호사. 네.
이제 이게 문제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탄핵의 강 운운하잖아요. 야당은. 예. 근데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은 틀려요. 조국의 강은 현재 진행형. 아하. 그렇죠? 예. 조국이 출마했으니까. 조국 혁신당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은 이미 역사의 법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 정치를 안 합니다. 이미 역사의 법정으로 탄핵의 강은 건넜다. 이래 보이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잖아요. 네. 이거는 공천도 정치입니다. 공천도 정치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깨닫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한 명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무 판단이 개입돼서 공천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지율도 높았어요. 홍석준보다 지지율도. 정부 판단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높았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공간에 설명합니다. 실제로도 이게 높았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예. 그래서 단수 공천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공천도 정치입니다. 이게 당에서 공개한 내용입니까? 예, 공간에서 다 발표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팩트 체크는 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다 봐요. 그 저는 그 오컬트 파묘 공천에 대해서 예,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진짜 엽기적인 게 왜냐면요. 그 국민의힘은 그 한안갑의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하고 가라면 가는 그 이용 의원을 3자 경선을 결정하면서 원래 하남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지냈던 오세훈계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을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민주당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에 경선을 붙여주든지 경선이 아니면 컷오프를 시키든지 아니면 단수 공천을 주지 또 여기서 붙지 말고 딴 데가 이러니까 오컬트 파묘 공천 있을 수 없는 공천이라 하는 거거든요. 참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창근 위원장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받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을 하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용어가 중요합니다. 네. 외압하고요. 예. 내부의 지시는 달라요. 예를 들어 판사가 재판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판사를 협박해서 어떻게 해라. 이거는 외압입니다. 외부죠. 그런데 군대는 철저하게 상명 하복, 군 통수권자 대통령, 그다음에 군정군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참모총장 합참, 군령은 뭐 군정하고 나눠서 이제 그 합참, 그다음에 참모총장 있잖아요. 이게 외압입니까? 그러면 이게 박정훈 대령은 고유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은 관할이 일단 일반 경찰로 있어요. 수사권도 없어요. 그러면 수사하더라도 고유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럼 장관의 지시도 안 받고 그럼 여기 위에 상부 지시도 안 받는 고유한 수사권이 없어요. 이걸 자꾸 외압이라고 하는데 이건 외압이 아니고 내압, 내부의 정당한 지시, 외부와 내부를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정당한 지시였기 때문에 아무 장차관은 문제 없다.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다. 항명이고 문제가 없으니까 호주로 뭐 호주 대사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최상병 사건을 은폐하려는 피의자 빼돌리기 공범 영전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요. 그 외에 뭐 저기 단수 공천을 받은 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나 천안 쪽에 뭐 이런 분들 보훈용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우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시킨 것이고요. 주요 권력자하고 여당까지 공범 공천을 하고 있다. 공범 공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을 그렇게 또 연결을 하시는 거군요.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비명계가 지금 대거 현역들이 경선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공천 내용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 상대 당이긴 하지만 당원은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밀실, 사천, 그다음에 방탄 이런 게 공천이 아닌가. 방탄,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 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그 공천에 좀 이게 우대를 받은 걸로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그 밀실에서 사천
그리고 이제 그 실제는 이게 올해 사자성어는요 교수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뭔데요? 그냥 비명 행사. 김의겸 빼고 김의겸 의원 빼고 비명 행사 피해 숙청 수요일 밤에 봤잖아요. 비명이 거의 전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친명은 횡재했는데 그중에 김의겸 의원 빼고 나머지는 이런 개파 이런 공천이 되면요 결국은 이제 저는 본선에서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예. 아까 좀 전에 김의겸 의원 얘기하셨는데요. 김의겸, 조상호 같은 대표적인 친명도 이번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마음이 제가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친명도 경선에 탈락했는데 비명 행사가 어디 있고 친명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정말 언더독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천혁명을 이뤘고요. 100% 개혁은 아니지만 이번 공천혁명이 곧 유권자한테 어필할 거라고 봅니다. 의원 평가를 못 받은 것은 본인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할 일이지 당을 탓할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당 의원님들과 경선참여 후보님들이 경선 승복하고 선당 후사하실 거라 믿고요. 따지고 보면 대선 대표 선거 때 경선 승복을 안 하고 딴지 걸고 방해한 우리 당 구성원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같이 봤습니다. 제3지대 얘기도 좀 보면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뒤늦게 출발한 조국혁신당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3지대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강자가 된 거는요. 두 단어로 정리하면 첫째는 이제 선명하다. 선명하다 이게 투쟁이. 윤석열 정부 임기를 단축한다. 선명.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쌍하다. 좀 이게 탄압받은 거 아니야? 불쌍하다. 멸문지화. 선명하다. 불쌍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조국신당과 민주당의 위성 비례 있잖아요. 민주연합이죠. 그런데 거기는 제로성 게임을 벌이고 있다. 빵이 두 개밖에 없어. 빵을 3개, 4개로 파이를 키울 수는 없다. 빵은 2개예요. 그런데 2개를 민주당이 다 먹느냐. 아니면 이게 조국 교수처럼 1개는 지역구는 민주당 주고 빵 1개 우리 비례는 우리 찍어줘. 이렇게 빵을 하나씩 나눠주느냐 2개 다 민주당이 몰빵하느냐. 이렇게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빵을 3개, 4개 중도나 보수 쪽이 끌어올 수는 없어요. 확장력은 없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빵 2개 다 우리 줘 민주당. 조국 교수는 하나는 우리 줘. 지역구는 민주당 주고. 이렇게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지표 분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로섬 게임 말씀도 하셨는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윈윈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치열한 경쟁 피할 수 없고요. 인물 경쟁, 정책 경쟁, 노선 경쟁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과거 삼성전자, 애플이 휴대폰 시장을 두고 대규모 소송을 벌여 두 회사의 점유율을 아주 그냥 높였듯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유권자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그다음에 프레넘이란 말이 있습니다. 프레넘이 즉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친구이자 적이며 일종의 애증 관계로 치열한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신당도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준석 신당 사실 노원 갈비집에서 신당 창당을 해서 저는 노원에서 출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구 동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창당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시도 하나 지어봤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갈비는 노원에서, 지역구는 동탄에서, 이번에 낙선하면 대구 몽태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이준석 대표님 한번 불러서 모셔서 또 다시 얘기를 좀 들어봐. 왜 웃으십니까? 시간 너무 재밌어서. 대구 몽태기.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총선 길라잡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